중국 산샤댐 역대 최고 수위 경신, 분괴설 또 불거지나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중국 산샤댐의 수위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양쯔강 수리부에 따르면 산샤댐의 수위는 9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 낮 12시, 현재 168.31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고 수위 167.65m를 넘어선 수치로 수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물을 채워놓는 만수위 175m를 불과 6m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수위는 이후 며칠 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올해 1호 홍수 발생, 태풍 2개 동시에 중국으로 북상 중. 양쯔강에선 지난 6일 올해 1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3일부터 양쯔강 상류에 호우가 이어지면서 충칭 등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에는 1초당 최대 55,000m3이 물이 유입됐습니다. 55,000m3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0여 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양쯔강 지류인 단강의 댐도 2017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수위 167m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올해 홍수는 지난해에 비해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쯔강과 황허 등 중국 6대 유역에서 21차례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지난해 홍수 피해로 2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346만 명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늦게 가을 홍수가 찾아온 셈인데 중국 기상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양쯔강 상류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호 태풍 꼰선, 과 14호 태풍 찬투가 동시에 중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두 개의 태풍이 모두 14일 각각 하이난성과 저장성 옆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 따라 양쯔강 상류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산샤댐 변형설 분괴설 되풀이 중국 100년은 걷든 산샤댐의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불거지는 게 산샤댐 분괴설과 변형설입니다. 2년 전 트위터에는 구글어스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와 당시 산샤댐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인데 댐이 울퉁불퉁하고 뒤틀린 모습으로 변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산샤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확산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수리공학자까지 등장시켜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위와 온도 변화에 따라 댐은 약간씩 변형이 생긴다. 며 댐이 탄성 범위 안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려는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샤댐 분괴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산샤댐 분괴를 가정한 영상인데 산샤댐 아래에 있는 후베이성 이창시는 댐 분괴 30분 만에 10m 물속에 잠기고 우한시의 상당 부분도 5m 높이의 물에 잠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샤댐이 터지면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돌았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국 당국은 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에만 1만 2천여 개의 모니터링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100년은 거뜬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려를 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중국 수리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서야 산샤댐 프로젝트가 전체 준공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4년 댐 건설을 시작한 지 무려 26년 만입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규정과 설계 요구에 모두 부합하다며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산샤댐 분괴설이 제기된 데 대한 논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도 100% 안심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난달 원격 탐지 인공위성을 이용해 중국 내 지질재해 취약 지점을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이 취약 지점에 산샤댐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샤댐에서 이창시까지의 거리는 불과 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샤댐 붕괴 이후 30분 만에 홍수가 이창시를 덮치게 됩니다. 이때 홍수의 높이는 20m, 속도는 70km로 위력은 다소 감소하지만 이창시의 침수 수위는 무려 10m에 달해서 도시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창시를 통과한 홍수의 속도는 시속 60km, 높이는 5층 건물보다도 높은 약 15m에서 20m로 양쯔강 주변의 도시들을 소멸시키면서 홍수는 곧 넓은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채꼴 형태로 사방으로 퍼지면서 피해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수가 분산되면서 지류의 속도는 시속 25km, 높이는 8m로 낮아지게 되죠. 그러나 본류인 양쯔강은 이미 한 달간의 폭우로 물이 불어나 있었기 때문에 시속 35km라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형주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형주를 통과한 홍수는 산샤댐으로부터 350km 떨어져 있는 악양시에 5시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악양시를 5m 수심으로 소멸시킨 뒤 홍수는 10시간 만에 우한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한시는 다행히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아서 일부 지역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5m 높이로 소멸되게 됩니다. 우한을 통과한 홍수는 다시 하류로 향하는데 이때부터 지형이 강 주변이 산으로 막히면서 홍수는 높아지고 속도는 다시 빨라지게 됩니다. 산샤댐 붕괴 후 15시간이 지나면 주장시에 홍수가 도착하게 됩니다. 주장시 인근은 크고 작은 호수들이 많지만 폭우로 이미 호수가 물로 가득 찬 상태라 홍수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장시도 곧 소멸되고 맙니다. 주장시까지 통과한 홍수는 넓은 농경지를 침수시키면서 진행합니다. 산샤댐 붕괴 후 약 24시간 뒤 홍수는 난징에 도착하게 되고 산샤댐 붕괴로 인한 재앙이 난징에서 1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산샤댐을 불안하게 느끼는 건 과거 홍수로 인해 댐이 무너진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최근 중국 전역의 10개 댐 중에서 무려 8곳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32조가 투입된 산샤댐 또한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가 비리와 부패로 인해 원래 예산의 2배가 들어갔다고 하니 중국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처럼 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태 때문에 중국 공식 입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국의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쏟아내는 방류량은 그대로 양쯔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해와 남해의 급격한 담수 유입으로 해양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남일만은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